안녕하세요. 원투펀치입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한국 축구계에 큰 이슈가 하나 생겨서 급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큰 이슈가 뭐냐 하면은 대한축구협회의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부회장직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나와 계시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감사히 받되 다만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갔기 때문에 무거움과 더불어 어쨌든 축하는 제가 진심으로 받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제가 갔다는 것만큼은 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의 인사도 건네지만 위원님 이거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행보인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맡게 되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제가 뭐 원투펀치에서도 그랬고 뭐 다른 방송들 뭐 시민단체 포럼 뭐 할 것 없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비판을 또 많이 했던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이제 비판을 그렇게 이제 다각도로 했었는데 어쨌든 제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비판을 하기만 하고 또 막상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것을 또 하지 않는 것은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게 형평성에 맞는 행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제가 사실 뭐 이 자리를 맡기에 많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 진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뭐 저 자신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찌됐건 제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하다가 이 비판을 당하는 대상으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게 됐을 때 네. 사실은 비판 이상의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더 뿌듯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력 하나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구계,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존재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서 정상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고 또 비판하기는 사실 쉽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판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비판받는 대상을 좀 더 나은 대상으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또 제가 지금 쉰이 넘었잖아요. 한번 또 새로운 도전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굉장히 책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부회장직이라는 게 좀 어떤 자리고 어떤 행보를 좀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부회장이 된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실제로 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는데 숨기고 있다가 지금 오늘 딱 된 게 아니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제 부회장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관해서는 지금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이제 제안을 받은 것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얼마 전에 유감스러운 이제 사태에 직면을 했던 것도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 축구 팬분들의 목소리, 뭐 또 언론, 기자분들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무감각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한 어떤 소통의 통로 자체가 사실 존재 안 했던 건 아닌데 이 통로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결국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가장 또 지금 축구협회도 그렇고 또 많은 아마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기대하는 대목은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론과 목소리를 정말 직원으로 협회 내부에 전달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에게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한축구협회도 저에게 또 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의 이제 중요한 임무와 목표가 있다면 정말 국민의 소리, 여론의 소리, 언론의 소리, 팬들의 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일 수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좀 차츰차츰 더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가장 또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자리를 맡았을 때 상투적인 표현이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바지하겠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투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저 축구계 각계각층에 잘 포진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얼마 전에 뭐 포럼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전에 대한축구협회의 조직도 저는 그 조직의 어떤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구성원들도 사실 그 사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들인지도 나왔지만 사실 외부 인사들도 그때도 꽤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인 출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때도 다양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난 조직도 사실은 다양성은 있는 조직이었고 충분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편제 자체는 돼 있는 조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돌아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선임은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이 더 증가한 거는 사실이고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이 더 증가한 건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을 지니신 분들이 제대로 다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러한 목소리들을 또 합리적으로 취합을 하고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서 그러한 방향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나아가는 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선임되신 또 다른 많은 또 임원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고, 그러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조금의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아주 뿌듯할 것 같습니다. 축구 팬, 뭐 언론을 대표하는 조언자가 된다 이렇게 조금 보면은 되지 않을까. 아유, 근데 이제 언론은 제가 부회장이기는 하지만 네. 이사 중에 전 스포츠 서울 편집국장 위원석 기자라고 계신데, 이 위원석 기자가 지금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셨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 축구 기자분들에게 호감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네네. 그리고 뭐 축구 경기인 출신 또 선수분들도 이 위원석 기자의 정말 오래전부터 써왔던 그런 기사들, 그리고 그 행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호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존경할 만한 또 언론인 분이 이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축구협회 내에는 기본 조직상에서 또 홍보팀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홍보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지금 여러 기사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홍보를 또 주 기능으로 담당하는 부회장이고, 또 이사 중에서는 또 위원석 기자님이 계시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홍보팀도 이제는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금 또 새로운 인선의 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또 이사님 또 홍보팀까지 해서 정말 일치단결 합심해서 보다 나은 대한축구협회의 소통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소통과 홍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에 대한 대변자도 돼주시고 조언자도 돼주시고 양방향이 돼야죠. 네,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맡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회장직이 어디까지의 권한을 행사하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팀이 포함한 뭐 전반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뭐 대표팀 감독 선임과 같은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면 근본적으로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표팀에 관한 업무는 또 대표팀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기능을 하실 또 부회장이 계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 뭐 좌지우지 이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임원회의 안에서는 뭐 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다른 부회장님들도 각각 또 다른 이제 기능을 맡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대표팀의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를 평상시에 뭐 좌지우지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축구를 이제 영위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팬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축구를 영위하시고 또 성원하시기 때문에 또 축구가 존재하는 거기는 한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축구라는 또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네. 축구라는 컨텐츠를 제조해내는 주체는 또 축구 선수들이에요. 축구 선수, 지도자,
그라운드 현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번 일련의 사태 속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 축구가 존재하는 한 축구라는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주인공 주역은 그 경기인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기인 분들이 여전히 또 우리 정순주 아나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풀뿌리 축구라든가 우리 열악한 축구 현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어떤 열악한 현장에서의 이 경기인 분들의 정당한 권익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더 신경을 써서 신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물론 A대표팀 가장 신경을 쓰지만 우리나라 이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은 경기인 분들이 지금 의당 좀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당한 권익에 관해서는 그거는 향상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네. 이 경기인 분들이 이제 누리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상규, 사회적 상식과 규범의 선을 넘는 곳에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기 이전까지의 정당한 권리는 경기인 분들이 더 누리실 수 있도록 향상시켜드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이것을 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그거는 엄정하게 칼같이 그런 것은 일어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어떤 발단은 그 선의 구분이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을 넘는 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인 분들의 정당한 권익, 그리고 그 권익을 신장시켰을 때 한국 축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대한축구협회가 어디가 열악한 부분인지를 정말 다 잘 찾아내서 더 향상을 시켜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경기인 출신 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사회적 상규와 시대적 흐름과 시대 정신과 뭐 도덕과 상식과 그런 부분을 초과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사의 축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원칙적인 이야기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앞으로의 한국 축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제가 또 아마 협회에서 어떤 사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내부에서 이제 그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 감찰을 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그건 있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 또 조절을 하는데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감찰, 제가 수사기관입니까? 감찰을 하게. 감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대한축구협회 구조가 그렇게 허술한 구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윤리위원장 이번에 또 새로 선임이 그렇죠. 되셨고, 공정위원장도 새로 선임이 되셨거든요. 다 이제 이른바 율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맡으시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뭐 공정위나 윤리위가 없었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지만 문제가 벌어졌어요. 문제가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이전의 구성원과 이전의 조직도 결코 사실 나쁘지 않았다. 이게 제대로만 프로세스를 다 갖추면서 돌아갔으면 이전의 조직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불행하지만 문제는 벌어졌고, 지금 이제 인원과 조직은 또 좀 변화가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새로이 조직되는 협회에서는 이전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 이 역사라는 거는 뭔가 역사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금 불행한 사건을 딛고 일어날 때가 역사적으로는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투펀치에서도 쓴소리를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부에서 얼마나 대한축구협회가 발전할 수 있을지 한준희 위원님과 함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따로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시면 이제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원투펀치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계속? 원투펀치 당연히 하고요. 네. 지금 뭐 제가 내일 또 이제 대구로 내려가야 돼요. 어린이날에 이번에 또 K리그 중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은 제가 정말 바빠서 아주 피곤해서 쓰러지지 않는 한은 제가 그건 계속 할 거고요. 당연히 그 뭐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이 부회장 중에서는 이번에 과거에는 전무이사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행해지던 것이 이번에 그 전무이사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전무이사가 삭제가 되고 그 대신 문체부 관료 출신 분이 오셔서 상근 부회장이 계시게 네. 됐죠. 근데 이 상근 부회장의 역할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홍명보 전무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그 전무이사 역할을 이제는 그 상근 부회장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예전부터 속으로 어디 뭐 밖에다 말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 전무이사라는 직책 자체가 상근 부회장으로 이게 옮겨간 것이 옳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전무이사라는 직책이 외국으로 따지면 이른바 이제 CEO 같은 겁니다. Chief Executive. 그래서 우리 유럽 축구에 또 능통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 뭐 맨체스터 시티가 만수르가 구단주다 그러면 만수르 씨가 항상 오셔가지고 뭐 구단의 대소사를 다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Chief Executive가 사실은 그 구단의 총괄 뭐 사장, 뭐 대표이사나 다름이 없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사실 그런 중책을 지니고 계신 그 직급이 사실은 예전에 전무이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저는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우리는 예를 들어 대기업에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사장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밑에는 또 부사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무가 한 5번째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 예전부터의 어떤 전통 문화에서는 이 전무는 그러면은 되게 낮은 것 같잖아요. 아니 물론 모든 기업에서 전무만 돼도 뭐 엄청 높으신 분인 건 맞는데 위에서부터 따지면 전무가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그 총괄 경영이라는 느낌이 좀 약해요. 근데 이번에 그 전무라는 어쨌든 이름을 버리고 상근 부회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회장 가운데에서도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사실상 이제 대한축구협회 거의 뭐 많은 대소사 살림살이를 이제 총괄해서 경영하시는 분이 될 것인데 저는 이건 뭐 작은 문제 같지만 이 직책 이름의 이동도 사실은 중요하다. 예전보다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부회장이 됐는데 이제 전무가 또 예를 들어 계시면 저 부회장이 전무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직급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중요하게 정말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은 전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부회장 중에서도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수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근 부회장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직제상으로도 저는 요번 변화는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리고 뭐 선수 출신 비선수 출신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사실은 관료 출신 비선수 출신 분이 오신 거죠. 근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변화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저도 오늘 사실은 전화를 한 뭐 100통은 받았는데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관료 출신 상근 부회장이 오셨다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무롤이잖아요. 이 전무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뭐 제 기억에는 거의 다 선수 출신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네. 물론 뭐 그 선수 출신 분들 가운데서도 요즘 팬들이 또 좋아하시는 홍명보 전무이사처럼 아주 정말 잘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위기 상황에 국면한 대한축구협회를 돌이켜 보면 지금쯤은 한번 그런 어떤 공직 체계 내에서 전체적인 그런 큰 조직을 이끌어 보신 적이 있는 그런 관료 출신 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분을 뭐 원래 알았던 분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력의 분을 이번에 전무 역할을 하게 되는 상근 부회장으로 모셨다는 거는 저는 그건 꽤 의미 있는 변화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신 그 불편한 거 뭐 없으시냐라는 그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제가 전화 진짜 100통 가까이 받았습니다. 지금 잠도 못 자고 아주 지금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일단 그것도 제가 이제 부회장직에 오름으로써 생기는 이제 책무와 또 무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불편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첫날부터도 벌써 사실은 좀 일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 제가 요거는 앞으로 해설할 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해설위원분들이 이제 상투적으로 뭐 그런 멘트 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요즘 K리그에서 누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잘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석 달 정도 아주 최고급의 플레이를 네. 보여주면 해설위원분들이 보통 상투적으로라도 이런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정순주 선수가 K리그에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아주 뭐 최고급의 플레이를 계속 꾸준하게 펼쳐왔다. 그러면은 중계할 때 정순주 선수 저 정도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한번 대표팀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그런 멘트.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대표팀에 관한 테크니컬한 문제는 제 기본 소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원회의 같은 데서 이제 대표팀 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그거를 같이 처리하는 입장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아무리 뭐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A라는 선수 저 정도면 클린스만 감독이 저 선수 안 부르면은 저거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멘트를 하면, 그거는 저는 이제는 제가 예전과 오늘 이후부터는 그거는 무게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게가 뭐 무거워졌다고 지금 여기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겠다. 그게 맞습니다. 만약에 협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대표팀의 선수 선발에 영향이 있거나 없더라도, 혹은 대중들에게라도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발언은 이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예전처럼 우리 대표팀이 뭐 못했어요. 근데 못했는데도 제가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것이고, 네.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평가와 평론은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대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선수를 막 지목을 해서 대표팀과 어울리는 선수죠. 뭐 대표팀에 꼭 필요한 선수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 저 선수는 왜 대표팀 뽑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막 예를 들어 그런 얘기는 그거는 하면 안 협회 되고 부회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건 곤란하다. 그 대신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팀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정말 경기력이 아주 엉망인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얘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불편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멘트는 좀 조금 조심할 부분은 생긴다. 네. 어쨌든 한준희 위원님이 지금 이 축구계에서 몇십 년 동안 축구 해설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한준희 위원님이 어떤 성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헤쳐나가시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하실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끝맺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 무게가 무거우실 거라는 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그 무게를 이고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협회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축구 팬 여러분들, 언론인 분들, 이 정말 양방향, 어떻게 보면 양방향도 아니고 또 다각적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 소통에 있어서의 이제 임무를 맡게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아니 그 가운데에는 정순주 아나운서도 국민이자 축구 팬이자 또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순주 아나운서도 저에게 조언이나 제언이나 이런 거 하실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는 열려 있을 테니까 조언과 제언을 해주시면 제가 항상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DM 주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의 얘기 그대로 소통의 창구로서 쑥쑥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 원투펀치 팬들, 시청자 여러분,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걸 두 가지를 제가 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판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의 조언과 제언이 계시다면 항상 해주시면 정순주 아나운서가 일단 취합하셔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투펀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취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준희 위원님 정말 진짜 축구 팬으로서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진짜 기대가 많거든요. 축구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힘써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